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이 찜통에 갇혔습니다. 낮은 폭염, 밤엔 열대야 소식 준비했습니다. 장윤기가 법정에서 강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일반 살인으로 넘겼던 경찰이 향한 질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향해 야당이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괜찮으셨습니까? 너무 덥습니다. 자,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 모습. 네, 보이시죠? 자,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들 하나, 둘씩 가보겠습니다. 자, 체감 온도 36도였던 바로 이곳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허준원 기자. 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는 첨성대가 보이실 텐데요. 저는 경북 경주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오늘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포항, 경산, 경주를 다니며 폭염 속 시민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포항은 체감 온도가 낮 최고 37.2도를 기록했고 경산과 경주도 36도를 나타냈습니다. 포항에선 계속된 폭염에 도로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포항 해안의 6차선 도로가 보시는 것처럼 솟아올라 갈라졌는데요. 포항시는 2년 전 전선 매립을 위해 굴착 후 복구한 부분이 폭염에 변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팽창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파손돼가지고 솟아오르는. 포항과 함께 어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던 경산도 찜통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축산농가의 바닥 온도를 재어보니 60도에 육박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소가 더위에 잘못될까 물 한 개를 쉴 새 없이 뿌리고 대형 선풍기를 내내 가동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버텨서 그렇지 호흡기나 좀 약한 애들은 이게 폐사 확률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죠. 그늘이 거의 없는 경주 주요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 중무장을 했는데요. 양산은 기본이고 냉감 패치를 몸에 붙이고 선풍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원래 8시간 간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이거 붙인 지 2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 식었어요. 경주 취재를 시작한 취재진도 5분여 만에 땀범벅이 됐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가 88명 발생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경주보다 조금 덜 더웠던 체감온도 35.9도. 자,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배윤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 매년 더운 대구지만 더위가 익숙해지지가 않죠. 지금 배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저녁이 되면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지만요. 오늘 낮 최고 체감 온도가 35.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이 상인들은 혹시나 물건이 상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더위에 맞서 이곳 서문시장을 지켰습니다. 상인들은 냉방조끼와 모자, 선풍기 등 저마다의 냉방 장비를 갖추고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조끼도 주문해 놓고 지금 모자로 선풍기 달린 것도 샀어요. 너무 더워요. 뜨거운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노점에는 아예 손님들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에어컨이 있는 시장 안 쉼터에만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는 걸 제외하곤 폭염 속 전통시장에선 뭘 먹고 다니기가 고역입니다. 오늘 시장에 뭐 먹으러 왔는데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계속 안에 있고 음식 만드는 그 열기에 더해져가지고 더 더운 것 같아요. 오후가 되자 일부 시장 상인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한산한 전통시장과 달리 동네 보건소에는 어른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보건소를 무더위 쉼터로 개방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잠시 땀을 식히고 건강 상태도 체크할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나가면 덥잖아요. 이거 시원해지네. 그 좀 쉬었다 간다. 치를 거기서 맞고 남만 살아. 아프면 또 침 맞고 많이 해요. 강원, 강릉 등 동해안도 대구와 비슷한 35도 이상의 체감온도를 기록했는데요. 뜨거운 백사장 열기에 경포대 해수욕장엔 오히려 피서객들이 많지 않았고 강릉 도심에서 작은 그늘이라도 찾아 머물려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 지역도 이 대구 체감온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반가운 소나기 예보도 있었고 비가 잠깐 온 지역도 있었지만 이 폭염 경보 지역은 오히려 확대가 됐습니다. 자, 정경은 기자, 오히려 이 습하기까지 해서 더 덥게 느껴지던데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 지역 폭염경보는 주의보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습한 더위는 여전합니다. 조금 전 열화상 카메라로 서울 지역을 촬영해봤는데요. 붉은 화면들 보이시죠? 열기가 식지 못한 모습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뜨겁고요. 비가 온다는 말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더 습한 것 같으네요. 해가 500도 있는 것 같이 더워요. 습해가지고 더 더워요. 오늘 수도권은 하루 종일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됐는데요.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선풍기에 양산을 챙겨봐도 더위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서울은 한강 이남 지역에 이어 동부권까지 폭염경보가 확대되면서 서울 내 폭염경보 발효 지역은 낮 한때 총 19개 구로 늘었고요. 경기 지역에서는 여주, 오산, 평택 등 지역이 35도에서 6도 안팎의 최고 체감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잠깐 소나기가 내렸지만 더위는 꺾지 못하고 습도만 올렸습니다. 더워서 약간 그 어항 속에 있는 느낌이 들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나니까 어디를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내일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습도가 높아 당분간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은 잘 주무셨습니까? 어젯밤에 이어 이틀 연속 이 전국 전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김태우 기자, 오늘도 더운 밤이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금도 제 뒤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야외로 나와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에어컨을 켜놨었거든요. 오후가 돼도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한 곳을 찾다가 그래도 한강이 물도 있고 하니까 나왔어요. 어제 발표된 지역에 더해 오늘은 전북 임실과 경북 문경, 영덕 등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이 돼도 식지 않는 열기에 어젯밤부터 한강공원 곳곳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원한 물에 몸을 맡기고 더웠던 그 뜨거운 열기 그거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내장까지도 시원합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도 더위에 깜짝 놀랍니다. Super hot. Super hot and very, very humid. And so when it rains, pika, in Korea, I'm used to it, but I'm not used to the heat.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밤 되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카페인은 줄이는 등 최대한 숙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카페인 음료는 수면 들기에 한 5시간 이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수면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어컨 온도는 24에서 26도, 습도는 60% 정도로 맞추는 것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일수록 잘 드셔야죠. 여러분 오늘 점심 뭘 드셨습니까? 이 펄펄 끓는 보양식 삼계탕 아니면 오싹 속이 시원해지는 냉면이나 빙수. 이 직장인들이 더위를 잡으려고 선택한 점심 풍경 김선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 모습입니다. 양쪽 모두 손님들로 가득하지만 먹고 있는 음식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엔 김이 펄펄 솟는 삼계탕을 먹으며 땀을 흘리고 더위를 잇는 이열치열파가 있습니다. 직원분들하고 함께 저희 이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삼계탕 또 몸의 건강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선 머리가 띵할 만큼 차가운 육수에 담긴 냉면을 먹습니다. 그릇째 들고 육수를 마시며 목 구석구석까지 청량한 기운을 보냅니다. 너무 더우니까 오히려 이제 뜨거운 것보다는 좀 더 차가운 걸 많이 찾게 돼가지고 냉면을 좀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원기 회복 방식도 극단으로 갈립니다. 에어컨도 많이 나오는 실내에 있다 보면 추울 수 있잖아요. 속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원기 회복도 좀 되는 느낌이. 여기서 땀을 더 흘리면 현기증으로 쓰러질 것 같아서요. 더위가 제일 빨리 가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푹푹 찌는 한여름.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무더위를 건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선범입니다. 네, 귀가하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법정에 틀어진 영상을 보고 장윤기가 범행 70일 만에 성폭행 목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질을 이유로 경찰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영상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치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도관들의 경계 속에 황토색 죄수복을 입은 장윤기가 법정으로 향합니다. 장윤기는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국선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고 재판부가 장윤기에게 다시 한번 묻자 장윤기는 고개를 숙인 채로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범행 이후 줄곧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온 입장을 바꾼 겁니다. 여고생 살해 70일 만입니다. 장윤기 측의 입장 변화에는 범행 현장 근처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오늘 법정에서도 재생된 이 영상에는 장윤기가 자신의 SUV 차량 뒷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를 납치해 끌고 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장윤기가 피해자를 고르고 수차례 동선을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영상도 재생했습니다. 숨진 여고생 유족 측은 장윤기가 벌을 가볍게 하려고 혐의를 인정했을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양형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윤기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수사 중엔 좀처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장윤기는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유족 측은 양형을 낮출 의도라며 반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도 당당한 듯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장윤기. 하지만 재판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 7일 반성문 여러 건을 재판부에 일괄해냈습니다.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적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살인 행위 그 자체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의도와는 무관한 범행이라는 취지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여고생 이채원 양 유족 측은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반성이라고 비판하고 양형 사유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감형을 노린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했다는 것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우발적인 범죄보다 이제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많고. 여고생 유족 측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사건의 은폐, 왜곡에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자신이 성폭행을 한 외국인 여성에게 살해 의사가 담긴 발언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도 이 진술을 파악을 해놓고도 이후 발생한 이 여고생 살해 사건 때 성폭행 목적은 배제한 살인 혐의만 적용한 건 아니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지우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여고생 살해 이틀 전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한 외국인 여성.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윤기가 너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장윤기가 살해 의사를 드러냈던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당시 경찰도 외국인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장윤기에게 성폭행과 살인 예비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땐 직접 증거가 없고 구속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에서 성폭행 목적을 배제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사건인데도 혐의 적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드러나는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분석도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장윤기 차량 뒷문이 찍힌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의 화질 개선을 광주경찰청에 의뢰했는데
화질 개선 영상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에야 받았고 이후에도 검찰에 보내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씨를 오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안 기자 사회부 성일환 기자 나왔습니다. 장윤기가 갑자기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 인정을 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예, 첫 재판 20일 만에 오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죠. 이 자리에서 장윤기가 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재판 때는요, 이 성폭행 목적의 살인죄를 인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입장을 유보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성폭행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화질 개선을 통해 선명하게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추가된 게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그 영상 중에 어떤 딱 장면이 결정적이었을 것 같거든요. 뭔가요? 네, 블랙박스 영상 안에는요, 이 범행 직전에 장윤기가 세워둔 SUV 차량의 뒷문이 열린 게 제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다는 건요, 이 피해 여고생을 단순히 살해하려는 게 아니라 납치, 성폭행할 준비를 보여주는 핵심 정황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는데요. 당초 경찰 수사팀은 뒷문이 열려 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자체 화질 개선 작업을 통해서 뒷문이 열려 있었던 걸 밝혀낸 겁니다. 그럼 정말 이 영상 하나 때문에 장윤기가 마음을 바꿨을까요? 이 첫 번째 재판과 두 번째 재판 사이에요,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추가된 영향도 있습니다. 이 열린 뒷문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이미 말씀드렸죠. 또 장윤기 차량의 조수석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 뭉치, 이건 피해자를 결박할 목적의 도구로 추정이 된다. 검찰은 이렇게 봤고요. 피해 여고생 목덜미를 잡아채서 이동하는 영상도 포착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증거를 볼 때 성폭행과 납치의 목적이 우선이었고 살인은 그 연장선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약간 좀 분노가 되는 대목도 있긴 한데 네. 이 추가 증거를 못 찾았으면 장윤기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또 법정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장윤기를 변호하는 국선 변호인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난 기일 이후 충분히 피고인, 즉 장윤기와 협의를 했고 강간 목적도 인정하기로 했다고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 5월인데 두 달이 지난 10일에야 재판부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내게 된 겁니다. 이 추가로 제시되는 증거들을 확인한 뒤에 납치와 또 성폭행 목적 더 이상 부인했다가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반성문도 냈다던데 진짜 반성하는 게 맞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 피해 여고생 측은요, 감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성문을 낸 시점이 지난 7일인데 한 번에 무더기로 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면서도 숨진 여고생이나 여고생 유족을 향한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는 게 이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인데요. 반성문에 핵심 혐의인 성범죄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이 없다는 점도 이 피해자 측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쏟아지는 증거에 마지못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범행의 우발성을 강조해서 재판부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악어의 눈물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네,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실종된 해군 함정 승조원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야권은 안규백 국방장관이 어제 승조원 실종 보고 이후 골프를 친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바로 반박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어제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승조원이 하루 만인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라인엔 상황이 진행 중이던 어제 오전 11시경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장관이 서울 태릉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시작했다는 목격자들의 전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구체적인 의혹과 제보가 이어진다며 국방부는 태릉 CC의 예약, 출입 기록, CCTV 사본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국방장관은 뭘 하고 있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진상을 규명해 기강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어제 공관에서 해군 상황 관련 상황 관리를 하였고
국방정책을 점검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군 수사기관은 숨진 승조원의 사고 경위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탈영 의혹, 국민의힘은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이 기록부에 복무 기록이 모두 존재한다면서도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탈영 때문에 원래 병역 기간보다 7개월 늦게 소집 해제된 거라는 의혹 제기에 국방부는 병적 기록부 내용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기록부에 7개월 전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된 내용도 적혀 있다는 겁니다. 세부 기록에는 85년도 1월의 소집 해제 일자와 그다음에 85년도 재소집 및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적 기록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을 넘어 탄핵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습니다.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안 장관 탄핵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은 32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재명 정부 성공에 모든 걸 걸겠다. 대통령을 수십 번 언급했습니다.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은 명청대전 언급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프다고 직격했습니다. 신희철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는 저를 지켜주십시오. 정청래 전 대표, 대통령을 30차례 언급하며 지키겠다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원총회를 생중계하고 조국혁신당과 합당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붙이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경쟁자들은 대통령과 각 세우는 여당 대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임기 4년이 남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헌정사에 1년 만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명청대전이 언론 일면 기사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도저히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소영길 전 대표님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똑같은 이하 동문입니다. 친명계는 최근 정 전 대표가 약자 이미지로 동정표를 사려 한다며 견제했습니다. 다구리 이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이렇게 상대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쓸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한민수 의원 등 친청계 최고위원 출마도 잇따르며 최고위원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 친청계가 제기한 계엄해제 표결 고의 불참 의혹. 이 당일 CCTV와 구체적인 약이 적힌 처방전도 공개했지만 친청계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하도 뭐라 그래서 야, 참 제가 별거 다 하네. 그 병원 처방하고 약국 처방전을 가져왔어요. 이소민 의원님이 검사 원래 하셨는데 낙성문의 약사도 아니신데 관심을 가지시라. 김민석 전 총리는 어제 비상계엄 당일 발급된 약국 처방전을 공개했습니다. 링거 주사액과 처방받은 약 7가지를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계엄 당일 고의불참 의혹을 반박하며 이젠 친청계가 사과할 차례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명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한다? 이건 대장동 검사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친청계는 오늘 다시 한번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계엄 당일 김 전 총리가 표결을 못했다고 해 깜짝 놀랐다면서 가족들은 뭐하고 보좌관들은 뭐하고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해명이 충분히 된 만큼 추가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이번 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룰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호 투표제 도입을 두고 반대하는 친청계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르려고 하자 찬성하는 친명계 의원총회로 맞서겠다는 각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어젯밤 2시간 넘게 이어진 민주당 긴급 최고위는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최고위원들 간에 약간 이견이 있었죠. 당대표 경선 시 선호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당규에 추가하려 했지만 친청계 반발로 무산된 겁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후보 등록을 앞두고 룰을 바꾸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링 가운데 코너에 몰아놓고 집중적으로 펀치를 맞는 느낌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당원 투표겠지요. 김민석 전 총리 측 역시 룰의 전쟁에서 물러설 수 없다, 비상 상황이란 말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내일까지 정리가 안 되면 의총을 통해 총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째 엄청난 평지 풍파를 일으키면서 정청래 대표를 도왔던 최고위원들이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한병도 원내대표가 후보별로도 물밑 중재를 하고 있는 만큼 내일 극적인 타결점을 찾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정치적 분치를 위해 계엄을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데 야권에서 연대 필요성도 제기됐던 정치인들인데요. 이 아슬아슬한 상황 어떤 이유인지 손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치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분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겨냥한 사람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계엄 당일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건 한동훈 전 대표라는 법정 증언으로 한 의원과 설전을 벌인 안철수 의원을 띄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의 무게는 페이스북에서의 논박과는 다릅니다. 어제 안 의원이 법정 증언 설전 이후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하고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대표도 정의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사태로 한 의원과 설전을 벌인 뒤 연일 한 의원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기류입니다. 제가 뭐 할 얘기가 없던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한동훈, 차기 보수주자 경쟁도 이제 시작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중앙선관위 이번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킨다며 13억여 원을 들여 투명 투표함을 도입했는데요. 이 투표함을 제작한 업체, 선관위 출신들이 근무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자도 곳곳에서 드러났는데 선관위는 전관인지 몰랐고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한다며 올해 사전투표에 투명 투표함을 도입했던 중앙선관위. 투명하게 해서 안쪽에 행랑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 두 번 새롭게 제작을 한 거죠. 이 사업을 따낸 업체는 약 20년 전부터 선관위 출신들이 일해온 곳이었습니다. 현재 업체 대표는 중앙선관위 과장 출신이고 과거 감사와 사내이사도 선관위 간부 출신이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 업체가 만든 사전투표함 790개가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자물쇠 잠금 장치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회수됐습니다. 투표함 납품도 기한을 20여일 넘겼습니다. 대단히 이 입찰 과정이 의심스럽다. 부실한 투표함이 너무 많아서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5개 업체 경쟁 입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퇴직 시점이 오래돼 업체 간부의 선관위 근무 여부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대표 역시 경쟁 입찰인 만큼 문제가 없다며 운송 중 파손돼 불량품이 생겼고 납품이 늦어진 건 선관위가 투표함 디자인을 늦게 확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검찰의 보안 수사로 묻힐 뻔했던 사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물론 진보 성향 법조계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힘을 보탰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여성 피해자들에게 계약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운에 맡기고 있는 것이 여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가해자를 정확히 처벌하려면 서로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보완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지한 고민도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민변 측은 회원 10명 중 7명이 보안 수사권의 전면 또는 일부 존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여성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에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 강구를 한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편파 부실 수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이 세계 곳곳을 덮쳤습니다.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역사 안은 바깥보다 뜨거워 찜통을 방불케 한다는데요. 세계를 가다 뉴욕 백승우 특파원이 폭염이 바꿔놓은 뉴욕의 일상을 취재했습니다. 원래 뉴욕 지하철은 여름철만 되면 더위로 악명이 높죠.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뉴욕 시민들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으로 내려가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쌉니다. 시민들은 연신 휴지로 땀을 닦아내고 물과 음료를 판매하는 상인도 등장했습니다. 역사 내부엔 오래된 선풍기만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취재진이 직접 측정한 내부 온도는 37.5도. 같은 시간 밖보다 8도 이상 높은 겁니다. Well, as you wait for the train, you can start feeling the temperature is rising. It's not convenient because you got people that are sick who have a stroke. 뉴욕시 측은 전력 절감을 위해 냉방 절약을 호소합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를 25.6도로 맞춰달라고 권고한 건데 실제 시청에 가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에어컨 설정 온도를 25.6도로 맞추라고 당부했지만 실제 시청 내부 온도는 20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s true. I feel like if it was 78, I'd be pretty comfortable. Yeah, wouldn't you? 폭염이 계속되며 에어컨과 식수가 준비된 냉방 시설 찾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Could you point me to the nearest cooling center? Give me your address where you are.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에 마련된 냉방 센터에 도착해보니 이미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It's super hot in New York City. Some apartments there in New York, they're old apartments, so sometimes they don't have enough power. I think we need more cool centers. 폭염 속 뉴욕 시민 사이에서 새로운 피서 공간으로 주목받은 K-컬처도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재현된 한국 PC방입니다. Yes, definitely. It's a good way to escape the heat. So I wish that we had something like this.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을 바꿔놓은 뉴욕. 시원한 공간을 찾아 나서는 모습은 이제 뉴욕의 새로운 풍경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중국에선 태풍이 잇따라 상륙하면서 곳곳에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만여 명이 고립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당시 구조 과정을 부각하며 애국심 고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성시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이 중국 제2의 애국가로 불리는 노래를 합창합니다.
인민일보 온라인판인 인민망이 시민 제보로 구조 당시 상황을 복원했다며 어제 저녁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들은 중국 남서부 광시 구이강시에 있던 학생들. 凌晨4点，宿管阿姨和辅导员挨个房间敲门，让1、2楼的同学紧急往楼上转移。 지난 3일부터 폭우가 이어져 기숙사에 12,000명이 고립된 겁니다. 7月7日，我们彻底被困在宿舍楼里。 그때 군이 군용 부교리 띄웠고 결국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당국의 구조 노력을 부각하며 애국심 고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태풍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슈퍼 태풍 바비가 상륙하면서 저장성에서는 폭포수가 거꾸로 치솟을 만큼 강풍이 불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동상을 꽁꽁 묶어둔 모습도 포착됐고 랴오닝성 일부 지역은 1시간에 100mm가 넘게 내리면서 도시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불이 나 최소 27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불길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쳤지만 비상구가 없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거대한 화염이 무서운 속도로 뿜어져 나오고 젊은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옵니다. 탈출한 사람들의 몸에까지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화마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휩쓸었고 도로는 연기로 자욱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자정쯤 방콕 차투착 지구의 인기 펍에서 불이 나 최소 27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2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번 화재는 건물 뒤편에 비상구가 없어 피해가 더 컸습니다. 클럽 안쪽 무대 천장 차단기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출입구를 덮치자 손님들은 뒤쪽 화장실로 몰려갔지만 탈출할 비상구가 없었던 겁니다. ก็เราเห็นลักษณะของเปลวไฟที่ไม่ได้ถือว่า 100% แต่มีกลุ่มควันเยอะพอสมควรอันนี้คือ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ที่เขาหนีไปด้านหลังนะครับด้านหน้าเนื่องจากว่าเขาเห็นเปลวไฟเขาก็เลยต้องหลบหนีไปเส้นทางที่เป็นทางออกของตัวอาคารนะครับของสถาบัน 소방 도착 35분 만에 불은 모두 꺼졌지만 대형 참사를 막진 못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직접 현장을 찾아 비상구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한입니다. 지난주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정유소와 유조선을 골라 맹폭했는데요. 러시아 곳곳에선 휘발유 부족 사태에 배급제가 시작됐습니다. 윤지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와 정유소 굴뚝에 부딪힙니다. 순간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정유시설 곳곳에서 화염이 솟구치면서 하늘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고 연기 사이로 계속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현지 시각 어제 우크라이나가 국경에서 800km 떨어진 러시아 남서부 시즈란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유조선을 향해 드론이 빠르게 다가갑니다. 피할 새도 없이 부딪혀 자폭을 하자 유조선은 화염과 연기에 휩싸입니다. 흑해로 통하는 아조호해 해상 운하에서 러시아 유조선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지난주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무인기를 활용해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석유 공급망이 집중적으로 타격당한 러시아 곳곳에선 휘발유 배급제에 들어갔습니다. 주유소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의 대기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장기화되는 전쟁이 양국의 에너지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을 공습하고 그 공습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급속도로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hat they were giving up everything. And then all of a sudden, 2 hours after that, they hit a ship with a drone. And I said, these people,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m.
미군은 이란군의 방공 시스템, 해안 레이더 기지, 미사일 및 드론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이뤄진 공습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주장과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불과 닷새 전엔 하루 30대에서 50대가 통과할 정도로 활기를 띠었지만 어제는 주로 대기하는 선박이 눈에 띕니다. 로이터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수가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한 달도 안 돼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강경 대치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란도 미국에 맞서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란의 한 일간지는 복수 대상자로 트럼프 대통령부터 유럽 정상까지 13명 실명을 적시했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주황색 제수복을 입은 13명의 인물들. 맨 윗칸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리했습니다. 이마에는 조중 관여까지 그려넣었습니다. 이란의 한 일간지가 게재한 13명의 보복 대상자 리스트입니다.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 루비오 국무장관부터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 미국과 이스라엘 군 고위직이 자리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 정상도 포함됐습니다. 복수는 반드시 이뤄진다 같은 글도 적혀 있습니다. 이 언론사는 과거에도 트럼프 얼굴에 조준선을 합성한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پیگیری اجرای عدالت و خونخواهی رهبر شهید و تک تک ایرانیانی که در جریان تجاوز نظامی آمریکا و رژیم صهیونیستی 이스라엘 외무부는 해당 이미지를 SNS에 공유하며 자국민 4만 명을 학살한 이란 정권이 민주국가 지도자들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오늘도 미군의 공습에 대한 보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요르단의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와 카타르와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과 쿠웨이트가 대공망을 가동한 가운데 요르단은 이란 미사일 4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지금 모습이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촬영 시각과 장소가 없어서 여전히 아리송한 상황.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에 나타난 검정 모자, 검정 마스크 인물이 모즈타바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성훈 기자입니다. 이란 국기가 그려진 관 앞에 이슬람 성직자들이 모여 있고 일부는 예언자 가문의 상징 검정색 터번을 썼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현지 시각 지난 9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순회국장 마지막 날 풍경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눈에 띕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 남성이 사망한 하메네이의 차남이자 현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큰 부상을 당한 데다 추가 암살 위협을 받으며 숨어 지내온 모즈타바가 장남 모스타파, 셋째 마수드, 막내 메이삼과 달리 정체를 숨기고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던 겁니다. 다만 뉴욕포스트는 이란 현지 언론을 인용해 해당 남성이 공습에서 부상당한 하메네이의 손자 모하마드 자바드라 보도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SNS를 통해 모즈타바의 최근 모습이라고 공개하며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아주 양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전국 홈플러스 매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운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내려진 결정에 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카트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고 곳곳엔 급하게 출력한 임시 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도 보입니다. 끝났대. 왜 영업 중이라고 써놨던데? 오늘부터 다 돼요?
몰랐어요. 동생이 이렇게 체크해본 게 영업한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살만한 게 있나고 하는데 뭐 닫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살 거 없어요. 운영난을 견디지 못한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전국 67개 매장에 대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입점업체와 직원들도 갑작스럽긴 마찬가지. 말하자면 일tok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닫게 되면은 당장 이제 7월달에 결제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이거는 저방에 있으니까 5월서부터 음식을 못 하니까 그런데 떠나야 되고. 홈플러스 측은 오는 20일까지 진행 상황 및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정부가 호남에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삼성전자 노조가 변수가 되는 걸까요? 조합원 84%가 반대한다며 당장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삼성전자가 함께 발표한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는 이 프로젝트를 내년 노사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조합의 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현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은 근무지나 처우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교섭 대상이라는 주장입니다. 개정된 노조법,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조 측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같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아직 법적인 판단을 하기엔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다른 결론인데요. 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천을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태균의 부탁을 받고는 장제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해 14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대가 없이 받았고 이는 불법 정치자금 2,700여만 원을 받은 걸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앞서 1,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상반된 결론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판결 직후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네, JTBC 채권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채권 발행 당시부터 부실 징후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을 이끄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형사 절차를 언급했습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JTBC 등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뉴스를 보도하고 이런 방송국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망할 리는 없다는 의견도 들었으며 자기가 10년을 모은 돈이 갑자기 계좌에 영원이 돼 있으니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4개월 만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경영진이 이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채권 발행 전부터 이미 부실 징후가 뚜렷했다는 게 투자자들 주장입니다. 장부상 자본은 190억 원이지만 빌린 돈을 걷어내면 사실상 마이너스였다는 것. JTBC는 발행 전부터 이미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표 주관사는 상환 무난이라는 결론을 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형사 정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
이에 JTBC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 상황을 적절히 공시했고 자본시장법을 준수했다며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K축구혁신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를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 규정을 손보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손주영 기자, 회의는 끝났습니까? 네. K축구혁신위원회는 조금 전 오후 6시까지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는데요. 60일 안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존 규정에 대해 예외를 둘 방침입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축구협회는 오는 9월 4일까지 새 회장을 선출해야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박지성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축구협회뿐 아니라 협회장 자리가 비어있는 다른 종목까지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축구협회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꿀지 대의원 수를 대폭 늘릴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나중에 이 개정이 통과하고 나서야 또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논의된 건 없고요. 축구협회 규정을 바꾸려면 먼저 상위단체의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 대한체육회가 개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축구혁신위원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여전한 찜통더위 속에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 오전 제주와 중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는 남부에도 비가 내려 이틀간 이어지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에 120mm 이상, 영서에 100mm 이상으로 가장 많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에도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밤에는 중부에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국이 폭염특보로 온통 붉게 뒤덮인 가운데 곳곳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포항은 37도로 사람 체온보다 뜨겁겠고요.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